안녕하세요. 매니팩처링 전문 미디어 매니팩처링 TV의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그 제조업이 이제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포드 자동차니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자동화가 이제 도입되었습니까? 생산 라인에. 이제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생산 라인이 아니라 실제 사무 공간에 또 다른 업무에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RPA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RPA가 제조업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그런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레인보우 브레인의 지창원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상무님 이렇게 상무님 RPA 쪽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뭐 이게 워낙 최근의 거니까.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7년도 하반기부터 네네. 시작됐죠. 그럼 그 전에 상무님은 어떤 쪽에 주로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IoT 쪽으로 또는 개발 쪽으로 직접 네네네. 많이 일을 했었어요. 해보시니까 기존에 예. 뭐 SI라든지 뭐 예. 다른 프로젝트들을 했던 거하고 예. 이 RPA 예.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해보니까 예. 뭐가 다릅니까?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가 가진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이 RPA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관점에서 크다고 말씀? 예를 들면 ERP나 특정 솔루션들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로봇, 즉 로봇 사원은 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곳에 다양한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 일을 한 결과물 도 굉장히 비저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하시고 나서 예. 공감대 형성이 예. 되게 빨리 확산되겠네요. 그렇죠. 도입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2차 도입을 도입 검토를 하는 회사들이 가장 많죠. 그러면 뭐 프로젝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PA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할 맛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주말이 없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예. 이 제조업 사례는 다 국내 사례들이고 예. 다 상무님 직접 하신 사례들이죠? 예, 그렇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조 상무님이 그 포럼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 30분 축약한 것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실시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릴 케이스들은 실제 고객사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고 진행된 상황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RPA라고 하면 대부분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로봇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봇하고 사람이 긴밀히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PI, 즉 프로세스 개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로봇하고 사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업할 수 있게끔 바꾼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RPA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연히 제조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요. 그 제조회사에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제가 아는 분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A 반도체 회사고요.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서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이 이제 통관이라는 수출 신고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글로벌 업체들이나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수출은 다 신고를 하실 거예요. 수입 수출 신고 다 하세요. 관세청을 통해서 다 신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주말에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연히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하려고 갔었는데
이 경우에는 RP 솔루션이 들어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로봇이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처음에 딱 보시더니 이건 뭐죠? 사람이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 1월 달입니다. 잠시 들어오신 팀장님이 이거 뭐죠? RP입니다. RP.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일하는 걸 보신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나요? 라고 해서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어요. 자리를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좀 다른 부서들하고 통째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조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RP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습니다. 그 부서는 수출 부서고요. 그 부서에 약 한 5분 정도가 하루에 250건에서 300여 건을 계속 신고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신고를 하고 계셨냐면 우선 공장과 본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공장과 본사가 바로 붙어 있는데 공장에서 먼저 인보이스 문서를 실물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고 본사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한 15분 정도 돼요. 걸어서 이동을 해서 본사 자리에 와서 그 문서를 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까지 처음 소개와 시작하기까지 한 달도 채 안 걸렸어요. 하면서도 담당자분은 진짜 로봇이 할 수 있나요? 계속 물어보셨어요. 계속. 진짜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저희가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분석을 했던 거죠. 어떠한 업무에 어떻게 로봇이 하면 가능할까? 우선 뒷부분이 실물 뒷부분부터가 문제였어요. 실물 뒷부분은 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RPA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문제였어요. 실물. 즉 공장에서 하드 카피를 이동을 해서 본사로 오는 그 실물 자체가 인보이스 실물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부분을 디지털화를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로봇이 분명히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고요. 이 짧은 기간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RPA가 효과가 좋다고 해도 사실상 고객분들이 직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 자료를 본다 그러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완료 보고서는 사실상 일부분인데요. 고객분이 직접 1년 동안 쓰시면서 우리 부서에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데이터화 하셨어요. 직원분들이 야근, 주말 출근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시작을 했고요. RPA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 부서는 RPA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2018년도 1년간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잘 보시면 4월 달에 약간 오픈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픈한 거는 5월입니다. 5월. 70%가 로봇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었고요. 이제 70%는 로봇이 하는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약 2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12월 달에 두 번째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 70%가 되는 업무 부담을 하던 로봇이 점점 91%까지 상승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서 고객분이 로봇을 쓰시면서 로봇이 일하는 걸 잘 보신 겁니다. 잘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로봇이 실행을 하니까 조금 늦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좀 약간 시스템이 PC가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자. 그리고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인보이스 문서를 100% 디지털화 해보자 해서 내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가 로봇이 담당하는 일이 91%,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까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원래 한 5분이 계셨고요. 세 분이, 한 분은 편안하게 휴가를 갔다 오시고요. 두 분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 고부가치의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동안에 쓰면서 고객분이 실제로 로봇이 하는 상황을 조사를 했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완료 보고를 쓰게 됐습니다. 통관 신고, 즉 수출 부서에서 하는 일이었죠. 이 부서에서 있던 일들이 98%가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은 73%가 로봇이 하게 됩니다. 21%는 뭐냐? 재밌습니다. 9시부터 로봇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3시 반까지 모든 신고 업무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운송업체들한테 전부 다 신고 필증들, 관세청에 신고된 신고 필증을 다 메일로 쏘게 됩니다. 30분 동안 쏘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하고 나서 그 운송업체에서 고객 A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RPA가 누구냐? RP, 메일 수가 RPA예요. RP. 디지털 사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 저희 로봇 사원입니다. 4번이 있고요. 연봉은 라이센스로 책정이 되고요. 일을 열심히 4대 보험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를 왜 남겨놨을까? 참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100% 그냥 로봇이 다 진행하면 되는데 21%를 남겨놨어요. 이 21%가 뭐냐면 만약에라도 로봇에 장애가 생겼을 때, 전기가 끊어졌을 때 또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일단 로봇 사원에게 업무가 이전이 되면요. 2,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21%는 뭐냐? 정정신고를 합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를 정정신고를 사람이 직접 합니다.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정신고는 실제 신고와는 똑같습니다. 정정신고를 어떻게 찾아내냐? 저희가 로봇이 4시부터 24시간 나머지 시간을 돌면서 잘못된 부분, ERP에서 변경된 부분, 신고 이후에 변경된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 정정되는 신고 부분을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자분한테 메일로 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 건 정도를 사람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좀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H사인데요. 식품. 처음에 현업 담당자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 일을 로봇이 대신 하기 때문에 내 일을 결국은 로봇한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제가 다르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하는 100% 업무를 로봇이 진행하지 말고 아주 잘게 슬라이싱, 즉 쪼개서 한번 업무를 로봇을 진행을 해보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잘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업무를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까지 하는 것까지만 로봇이 하자라는 것처럼 아주 잘게 쪼갰어요. 굉장히 잘게 쪼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1차)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요, 제일 먼저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입금 로드, CMS거든요. 입금 로드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일주일 만에,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오픈했어요. 즉 로봇이 바로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입금 로드가 재밌습니다. CMS 솔루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연동이 전혀 안 돼요.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연동이 안 될 거예요. 계좌에 들어온 입금 정보를 확인을 해서 내부의 ERP에 정보를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H사는 재밌습니다. 영업부서에서 경영관리팀으로 전화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하루에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확인 좀 해달라. 입금 확인 좀 해달라. 저희가 일주일 딱 걸렸어요. 오픈 딱 하자마자 전화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한 통의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로봇이 업무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없어지니까 내부에 있는 현업 담당자분은 좀 더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업무는 로봇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계좌의 입금 정보만 내부 시스템에 올려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내부에 업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RPA는 이제 단순한 로봇의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일하는 환경, 즉 조직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솔루션입니다. 파워풀한 솔루션이죠. 저희가 1차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직접 고객분이 작성을 하셨어요.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향상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총 여기는 빠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19개 정도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원래 10개 정도 진행이 됐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19개 정도를 업무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감소가 되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휴먼 에러가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금액적으로 한번 보자. 도대체 로봇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간 약 한 4,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로봇 한 대. 라이센스 굉장히 쌉니다. 이번 케이스는 제조입니다. 자동차 쪽이고요. C사입니다. 너무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 끝났고요. 약 9개 정도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1차 프로젝트로 9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1차 프로젝트 이후에 담당자분이 RPA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로봇 사원과 함께 공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공장을 다 투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요번에 입사한 로봇 사원입니다. 로봇 사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장을 돌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9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2개가 대박이 났습니다. 효과가 큰 겁니다. 굉장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그만큼 효과가 날 줄 몰랐어요. 공장을 돌면서 전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로봇 사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번에 2차로 프로젝트를 크게 할 예정인데 어떤 업무를 하시겠냐, 어떤 업무들이 필요하냐라고 메일로 취합하기 시작했어요. 약 240건 정도 올라왔고요. 240건 중에서 추려서 120건 정도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자, 이번에 완료 보고를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120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 30건에서 40건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30건에서 40개 정도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업무냐? SCM 업무입니다. 생산 쪽에 SCM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동차죠. 현대 쪽하고 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의 유명한 테슬라도 있죠. 어떤 데이터를 웹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 내부의 시스템에 모조리 다 업로드를 합니다. 딱 한 개의 케이스만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SCM 업무가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한 80개 정도가 돼요. SCM 업무가. 왜 이런 업무가 많지? 대부분이 회사와 회사, 기업과 기업 간에 연동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들을 또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하는 부분을 결국은 RPA가 한 겁니다. 즉,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 SCM 솔루션에 다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공장별로 다 할당을 합니다. 간단한 업무지만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였습니다. 모조리 올라왔습니다. 모조리. 이번에 소개해드릴 F사와 H사는요, RP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레인보우 브레인이잖아요.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인공지능도 같이 하고요. 제가 94년도에 뉴럴 네트워크를 하기 시작해서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AI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도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알파고 굉장하죠. AI 기술을 RPA에 접목을 해보자. 물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는 제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잘 돼 있냐면 제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개발자가 RPA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돼 있는 솔루션이 제 생각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입니다. 저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솔루션을 포함해서 다 씁니다. 사용을 할 줄 압니다. 근데 AI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개발자가 업무 담당자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업무 자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이 없죠. 물론 좀 더 기능을 확장한다 그러면 개발자분이 붙으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비개발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는 제품은 봇 스토어를 만들어 놨어요. 봇 스토어에 뭐가 있냐면 AI 기술을 쓸 수 있는 봇들이 존재해요. AI.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 있는 봇들이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인공지능 하죠. 업무에 아주 정확한 업무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정확도나 AI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RPA에 AI를 붙이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국내에 S넷이라는 재미난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오픈마켓을 모조리 한 군데로 다 통일을 해놨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제품 등록을 하고요. 11번가에 가서 제품 등록을 합니다. 또는 또 다른 오픈마켓 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RPA가 있었다면 아마 RPA가 다 등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솔루션이 RPA보다 먼저 국내에 많이 깔려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솔루션은 내부에서 제품 등록만 하면 오픈마켓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에 다 등록돼요.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들어온 모든 주문에 대한 정보들이 그 사이트 안에 다 들어오고요. 그 사이트 안에 들어온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공룡 젤리 제품 코드가 0001입니다. 공룡 젤리 제품 코드 001 주문 굉장히 쉽죠. 문제는 오픈마켓에 올라갈 때 공룡 젤리라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판매자들이 제품을 팔 때 굉장히 많은 화려한 어구들을 붙인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놀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구들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어구를 보고 담당자, 현업하시는 분들이 보고 아, 이 제품은 공룡 젤리구나. 그래서 내부에 발주 시스템에 이렇게 주문을 시작합니다. 어렵죠. 사람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오픈마켓에 1,500건, 매일 1,500건, 2,000건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일일이 사람이 보고 내부 시스템에 바꿔서 넣어야 돼요. 못합니다. F사도 굉장히 많고요. H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F사에 시도를 했고요. AI 모듈을 써보자. AI 기능 중에 퍼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퍼지라는. 모호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고요. AI의 한 분야입니다. 퍼지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얘를 찾아보자. RPA는 데이터의 정확도 때문에 대사 작업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비슷한 건 찾아내지 못해요. 자, 퍼지는 가능합니다. F사에 저희가 안 되면 그 업무 드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용을. 사람이 찾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실수한 것도 찾아냅니다. 저희가 H사에 원래 2개 모듈을 2개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4개 업무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듈을 AI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모듈을 가지고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비슷한 데이터를 찾고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걸 로봇이 수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1차, 2차를 수행을 했고요. 2차에 업무를 이제 끝낼 10월 말에 종료를 합니다. 이미 5개 업무에 AI 모듈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십니다. 즉 보시면 AA 제품에는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Q봇이고요. IQ봇은 OCR 기능의 단점을 해결한 솔루션이에요. OCR의 단점이 뭐냐면 재미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캔을 할 때 문서가 밀려요. 이렇게 스캐닝 될 때 문서가 밀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치가 자꾸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제가 인식하고자 하는 OCR을 인식하고자 하는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또는 뭐 스캐너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보이스 문서가 거래처마다 다 다른 거예요. PO 양식도 다르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머신러닝을 가지고 문서를 학습을 시킵니다. OCR에 머신러닝을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머신러닝 붙여놓은 기술이죠. 즉 커그니티브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붙인 겁니다. 저희는 퍼지 로직과 머신러닝을 약간의 머신러닝을 붙였고요. IQ 모델은 문서의 OCR 영역에 머신러닝을 붙였습니다. 문서 분류하는 것까지. AA 솔루션은 AI를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구글 비전 AI라는 기술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AI에, 즉 RPA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냥 봇 스토어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내 로봇 PC로 봇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운로드 된 봇은 바로 그 자리 업무에 바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F4와 H4의 AI 모듈을 활용을 해서 업무에 적용을 했고요. 이 업무를 가지고 현재 로봇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돌이, 컴순이, 트레바리라는 직원이 있고요. 컴돌이는 열심히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도 이 프로젝트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워딩이라든지 뭐 사례라든지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죠. 네, 저도 워낙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랑 제가 이렇게 토크나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이분이 현장에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책이라든지 간접 경험을 얘기한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30분이지만 이게 짧고 지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뭐 많은 관심들이 있는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KBS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질문이 끊기는 날 시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지연님께서요. 인보이스를 디지털화한 후에 이것을 RPA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OCR 엔진으로 인보이스를 리딩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준으로는 OCR 엔진의 문서 인식률이 90% 정도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낮은 인식률을 감수하고 RPA와 연계하신 건가요? 아니면 높은 인식률을 가진 OCR 솔루션사를 찾으신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사실 OCR 문서 인식률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선 문서의 질이나 양을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RP와 연계해서 현재는 OCR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네네.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뭐 높은 인식률을 가진 OCR 솔루션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도 유명한 솔루션사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프로젝트 중에서 계속 진화하는 OCR 엔진을 찾고 있는데 그 엔진은 현재 글로벌하게 네. G사가 네. 현재 구현을 하고 있어서 그 리소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필드 느껴보니까 OCR의 예. 인식률이 예.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커브가 제가 어떤가요? 보기에는 점점 뛰어나게 진화되고 있다는 건 맞고요.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진화성은 좀 떨어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뭔가 머신러닝이랑 엔진이, 융합된 예,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홍완표님께서요. RPA가 기존의 사무자동화, 프레스 자동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IT 부서의 여러 존재 목적 중에 업무 자동화와 사람에 의한 작업의 전산화를 목표로 하는 IT 시스템의 유지 보수도 있는데 이와의 차별점도 궁금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AI 학습에 의한 자동화라고 하면 기존의 매크로 기반 자동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 홍한표님의 이 질문은 예.
예.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을 다 대표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RPA를 많이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IT 시스템에서도 사람이 하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현재 RPA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있어서도 자동화를 해보자. 백단에서도 돌아가는 부분들도 자동화를 해보자 해서 적용하는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실 있어요. IT 운영, 뭐 유지보수 말씀하시면 운영할 때 우리가 그 반복적인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루틴 맞습니다. 업무들이 그죠? 특히 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을 한다든지 보안 시스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RPA를 도입을 해서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분께서 이제 IT 하신 분들은 매크로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크로하고 딱 뭐 좀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매크로는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돼 있죠. 근데 이제 이 RPA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다 활용하는 매크로라고 보시는 게 네. 좀 법령적인 매크로라고 보시면 더 낫겠죠. 어떤 연속적인 예, 업무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RPA는 요즘 고객사에서는 RPA만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AI 기술을 자꾸 확장성 있는 솔루션을 원하시는데 네. 단순 매크로라면 힘들겠죠. 네, 근데 네. 이제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네, 네. RPA 업무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박기준님, 현재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통관 관련된 업무는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ERP 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RPA 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지요? 네. 기간은 저희도 뭐 봐야 알겠지만 RPA 적용이 가능한지를 본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좀 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 구현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우리 아까 사례에서 통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통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그 절차가 예, 프로세스가 딱 픽스돼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그 금지훈님께서는요. 근데 여기 박기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많은 회사들이 ERP는 있지만 예, 이 통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그 개별 업무들은 예. SI로 해가지고 예. 같이 연계해서 쓰는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할 게 그렇죠.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다행히 이 고객사에서는 네, 통관 업무를 ERP에 아예 통합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좀 더 뭐 유연하게 RPA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금방 방금 이제 송태준님께서 예. RPA가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지 않습니까? 예.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데 여기서 도대체 로봇의 정의가 뭐냐? 아, 이게 그거 뭐 터미네이터가 진짜 로봇이냐? 뭐 이게 사실 이거 로봇의 정의가 예. 왜 로봇을 넣는지 그냥 그 프로세스 자동화해도 될 거를 예. 왜 로봇을 넣느냐? 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원래는 RPA라고 이전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오토메이션이라고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이라고 불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좀 더 기능들이 아. 좀 더 AI 측면에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아, 멀리 보고서 예, 로봇이라는 게 붙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붙인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래서 뭐 하드웨어 보통 로봇이라 하면 하드웨어 로봇을 보통 생각하시는데 순수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네, 네. 자, 다 금지훈님께서요.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로봇을 업무에 적용할 경우에 로봇의 인식 오류 등으로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문제 처리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고객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네. 예를 들어서 뭐 PC에 문제가 생겼다. 사실 커피 마시러 가면 됩니다. 그쵸. 담배를 피러가거나 그쵸. 하시면 되는데 사실 로봇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네. 로봇이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로봇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안 하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특히 로봇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오류보다도 그 업무의 프로세스 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이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가 뭐 굉장히 느려지거나 그 순간에 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거나 네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저희가 RP 업무 시나리오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오류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네네. 많이 구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RP 프로젝트를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질문들이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뭐 RP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하여튼 오늘 여기 메인프렌시 TV에서 다 해석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서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1시간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또 개념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일님, 캐드와 PLM 그리고 ERP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데요. RPA 적용에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인가요? 뭐 제조업하면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관련 질문을 제가 최근에 한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과연 CAD나 CAD 말고 CA도 있거든요. 네네. CA라고 CAD라고 있는데 네네, CA도 있죠. 예, 네. CAD 쪽도 네. RPA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사 네.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됩니다. 아, 예, 그래요? CAD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CAD를 자동화하는 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PLM 솔루션이나 마찬가지 ERP나 이런 부분에서도 RPA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윈5886 아이디 가지신 분께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수주 상황을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RPA 사용 가능할까요? 아까 사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영업부서 계속 이제 입금 확인. 네.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도 수작업에서 음. 상황들 체크하고는 있긴 있는데 네. RPA 한다면 가장 좋겠죠. 예, 아무래도. 사실 이런 지금 윈5886이 말씀하신 이런 건이 모든 회사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현업이 바로바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지원님께서 RPA의 인지 능력을 위해 사용되는 OCR은 아까 OCR 예, 얘기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지사라고 했어요. 지사. 예, G사. 그냥 예. 우리는 KBS 아니까 말하세요. 어디? 구글이죠. 네? 구글. 구글. 아, 오케이. 예, 네. 구글. 자, 박우일님께서요. 현재 유니 ERP를 사용 중이고 내년 4월 1일차, 7월 2차로 4월이 1차, 7월이 2차로 오픈해서 SAP를 오픈 예정이 있는데요. RPA 프로젝트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업무 자동화 처리를 위해 중복 투자가 많이 될까요? 이거는 저희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고객사하고도 관여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젝트 중에 SAP를 오픈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SAP를 오픈하는 업무 자동화는 한 케이스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ERP의 업무를 좀 많이 넣고, 네. 이후에 SAP가 본격적으로 오픈될 때, 그 부분만 좀 원활하게 수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듈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복 투자라기보다도 오히려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다른 업무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고, 약간 수정만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듈을 활용을 해서 SAP로 바로 또 연계가 가능하니까 네네. 큰 무리는 없어요. 중복 투자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문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설문 항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POC인데 거창한 POC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상무님 제가 오늘 세 번째인데 진짜 프로젝트 내공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이고 이런 분이니까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진짜 오프에서 뭔가 하시려고 한다면 있다면 상담 문의 같은 거 거기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지님, RPA가 현재는 반복 단순 업무만 할 수 있고 유지부수도 매우 까다로운 단점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RPA 단점들이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특히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선 업무만 현재 하는 고객사가 많긴 한데요. 복잡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까지 만드는 업무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를 얘기를 하셨는데,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업무가 현재 개발되고 나서 업무 자동화하고 나면, 문제는 그 이후에 수정이 원활하게만 된다 그러면 사실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만들어라. 쉽게 만들어야 어느 누가 수정을 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상당히 쉽게 보통 많이 네네.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모 고객사에 저희가 2차로 프로젝트 들어가게 됐는데 1차에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실 사실 이런 거죠.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뒤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100%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앞에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 그러면 네네. 이후에는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사실 RPA는 현업 비개발자가 만들어야 그렇죠. 쉽게 만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근데 IT 개발자나 IT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할 때 예. 현업들이랑 같이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렇죠, 뭔가 맞습니다. 블록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이겁니다. 예. 요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코딩 예. 요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명확하게 매칭만 시켜주더라도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H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IT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시나리오 하나 만드십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정호님께서 아까 사례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건 직접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진정호님. 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송영철님께서 협업을 할 때 RP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좀 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단순하냐 복잡하느냐의 차이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있느냐.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크다 작다를 본인의 감각으로 안다 그러면 사실 판단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네.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뭐 대사 작업을 하느냐는 그거는 RPA가 하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성훈님께서 이분은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11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화를 20개 과제 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많아져서 60개 정도 과제가 접수되고 있는데 예. RPA 전담팀에서는 개발 및 안정화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운영 리소스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예약 확인, 에러 확인 등 그런 리소스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 제가 여기는 제가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일단 뭐 개발하고 안정화에만 전념을 하고 싶은데 운영 리소스 사실 RPA는 운영 리소스에 크게 큰 소모가 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영 리소스에 많은 엄청 소모가 소모된다 자동화가 되는 거,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좀 에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에 업무 과제 선정을 좀 이렇게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1팀 1봇을 목표로 각 팀별로 전용 RPA를 확산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러너만 서버 가상컴에 개발된 태스크를 올린 다음에 시간을 분할해 쓰고 있는데 시간 할당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과제 접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로보틱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을 통해 현업에게 담당시키면서 확산하고 싶은데 교육 운영 확산이 어렵습니다. 비개발자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베스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도움이 될까요? 비개발자들이 보스토를 찾아서 쓰기엔 운영 환경 세팅이 어려워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화 20개 과제에 모듈화가 잘 돼 있다면 사실 비개발자들이 실제로 업무하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힘들게 돼 있다 그러면 보스토어에서 찾아서 이것만으로는 그 비개발자 운영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내재화가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내재화가 개발자리가 아닌 비개발자가 할 수 있게끔 내재화를 좀 시키시면 제 생각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확산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내에 1인 1봇의 지금 개념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봇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점 또는 그 지사에서 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봇들 이 디지털 사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원이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예전에 바뀌고 우리 있습니다. 예. 사업부 영업부서마다 예. 그 관리 여직원 한 예. 명씩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거 같은 그렇게 거 해서 같아요.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제 생각엔 내재화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박우일님께서 RPA가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송장을 인식해서 ERP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 입력 처리,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특정 루틴으로 조회해서 결과값을 엑셀로 정리하는 것. 저희 팀의 경우 고객 취소, 반품건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정형화하면 메일을 보고 특정 루틴으로 처리한 것도 간단하게 될런지요. 정확히 하시려면. 그럼 지금 얘기하신 분은 네. RP를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분이 아까 거기 SAP를 내년도에 네, 다 1차, 하신 것 2차 같아요. 하려고 예, 하는 예, 거니까 예. 네. 이 업무들 다 하면 되겠죠. 다 네. 하는 겁니다. 예. 이한범님께서는 혹시 그 SAP의 재무 업무 쪽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다음 사실 이 재무 업무 쪽은 크리티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네. 특히 연봉왕에 관계되는 이게 또 관리 회계가 있고 그냥 예, 일반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부분이 좀 맞습니다. 그 오픈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정보들이 많아서 이거 특별히 또 요청하시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창원님, RPA를 적용 시에 개발 문제 외에 내부 외부 시스템 에러, 네트워크 에러, 팝업 에러 등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정상 가동률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고 유지 보수는 상시 대응 체계로 가야 하는지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부분이 한데요. RPA 업무를 적용할 때 사실 내부 업무, 외부 업무를 보통 나누게 됩니다. 이제 내부 업무는 내부 시스템을만 활용해서 하는 업무들이고요. 네네. 외부 업무는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업무들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잘 슬라이싱을 해야 돼요. 업무 부분을 잘 만들어놔야 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의 업무를 할 때도 영향이 가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지금 고객사에 지금 2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 SCM 업무 중에서 약 한 3, 40개 업무를 연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물어보니까 그 중에 특정한 SCM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업무를 안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땐 일을 그 시스템만 빼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RPA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네. RPA도 그 시스템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전체 데이터를 만드는데 또는 전체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업무에 RPA 업무를 구현할 때도 약간 PI성의 네. 특징을 가져가는 게 RPA 업무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현주님께서요. 당사는 ERP가 국내 따로 해외법인 별도로 따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전 ERP를 아울러서 국내를 아울러 가지고 RPA 적용이 가능할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김영진님, RPA에 웹 크롤링 기능이 있지만 파이썬에 비해서 부족할 것 같은데 RPA로 파이썬을 구동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가 최근에 저희 고객사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웹 크롤링이 파이썬에 비해 부족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유연성을 따지자면 파이썬이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네네. 개발 언어죠. 네. 개발 언어이기 때문에 뛰어난 건 맞아요. 속도도 네. 빠르고요. 네. 하지만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유지 보수가 편하냐. 아. 이 파이썬으로 개발하신 분만 의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일반 유저들도 쉽게 크롤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이 가능하냐. 그러면 RPA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경희님께서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A2019의 신버전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에 개발된 RPA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계획인지요? 그리고 연계된 레거시 시스템과의 변경도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버전이 크게 변경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주 테크니컬한 질문 주셨네요. 네. 2019 버전이 출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근데 현재는 마이그레이션이 단순히 라이센스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업무 시나리오 네. 쪽에. 왜냐하면 좀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9 버전에 가장 파워풀한 기능들이 좀 많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AI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발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네. 예. 물론
11 버전은 있지만 더 이제 갈 방향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그레이션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내부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업무 쪽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계획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주원님께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웹 기반 프로그램은 RPA가 쉽게 제어가 가능하겠지만 액티브엑스 기반이나 국내의 X 플랫폼 등 프로그램의 내부 오브젝트들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RPA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라 판단하고 적용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저희는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플래시 X 플랫폼하고도 현재 쓰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계시고요. RPA를 적용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성태님께서 IT 보안 시스템에도 RPA가 적용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방화벽 정책 작업 같은 경우 잘못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큰데요. 아, 그죠. 근데 이런 관련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보안 시스템을 RPA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를 구현할 때 담당자의 승인이나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배님께서는 이제 이번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85년도에 처음 사무자동화가 시작됐을 때 그 기업 컴퓨터 도입 시절과 지금 RPA 도입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예. 이분의 코멘트는. 예. 네, 그때도 굉장히 고용 불안이라든지 단순 업무 직원의 고용 불안이 너무나 예. 컸다고.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한 보완도 있겠지만 기업 내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 차원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예. 코멘트 주셨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임덕진님께서요. 이분도 이제 보안 업무에 RPA 적용 사례에 가서 메일 위협 차단 IP 도메인을 사내 다수의 보안 장비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도 RPA를 적용하나요?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저희 많은 경우에는 약 한 40여 대, 50여 대의 네. 방화벽 장비들을 다 체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자, 김혜영님은 모듈화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게 결국 이제 RPA 작업할 때 그죠? 단위별로 쪼갠다면 현업이 실제 업무 구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담당 고객사에서 그분은 BIT지만 이 모듈을 그냥 끌어다가 업무를 하나 만드실 정도로 쉽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모듈화를 하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민성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RPA가 있는데 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장점은 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다른 툴들은 개발의 툴에서 시작한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AA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비개발자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인력들의 한 80~90% 정도는 사실 비개발자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RPA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들도 레인보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레인보우 브레인만의 강점은 뭐예요? 저희는 RPA를 가장 빨리 AI에 접목을 해서 실 사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홍기님께서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진행했던 고객사 사례 중에서 RPA 전담팀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게 효율적인지 관리 차원에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입장에서 볼 때는 외주가 좋죠. 네. 근데 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RPA 전담팀이 있어서 내부에서 내재화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내재화 전담팀 인력은 IT만 뽑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업무의 베테랑도 한 분 정도는 들어오셔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모듈화를 쪼개고 네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업무 담당자분이 네네.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병욱님께서요. RPA 시스템 개발 후에 배포하였을 때 해당 PC 환경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요. 개발 후에 정상적으로 잘 되던 RPA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PC 환경적인 부분은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RPA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환경까지 감안해서 개발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지요.
이 환경과 개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PC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당연히 업무하시는데 문제가 있겠죠. 네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원인데 이 로봇이 디지털 사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면 환경적인 부분으로 많이 타는 것 같다.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로봇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있어요. 네네.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경배님께서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1인 1PC 시대를 맞이하면서 몹시 당황했는데요. 현재는 당연한 1인 1PC이지만 향후에는 1인 1봇 이상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RPA의 깊은 의미를 느끼면 조직 운영과 경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기술적 호기심보다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아예 오늘의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한 네네. 내용은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님도 한번 네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경민이 글을 아주 깔끔하게 잘 쓰시네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좀 5분 예. 좀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기억하세요? 아니 네. 기억을 못해. 아까 좋은 질문 아프셔가지고. 금지훈님이라고 좋은 질문 하셨다고. 예, 금지훈님하고요. 예, 제가 일단 제가 3분 꼽을게요. 금지훈님, 최상일님, 이민지님. 예. 나머지 2분 고르세요. 나머지 두 분은 마지막에 김경배님, 정리를, 네, 예, 김경배님 또 한 번, 해주신, 예. 또 한 번.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은 2019 버전에 대해서 이경희님. 예. 자, 이경희, 그 다음에 김경배, 이민진, 최상일, 금지훈. 요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스타프스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지금 설문, 지금 POC 시청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POC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오늘 상무님 말씀 드리면서 한번 만나봐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 마지막 예. 한 말씀 마치는 거죠? RPA 데이에서 음. 많이 질문 주시는 데서 감사드리고요.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실루엣만 있으신데 여러분 그 실루엣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실루엣을 누르시면 MTV 매니페이처 TV의 회원이시면 여러분 그 PC에 있는 여러분 사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이게 실루엣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누구야 여기 보면 아까 아현주님처럼 이렇게 본인 얼굴 아니면 윈 5886님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이미지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이렇게 실루엣 말고 뭔가 좀 컬러풀한 서로 이미지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매니페이처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